시너스트 7 루틴 SSR 강의 중에서 오늘 꿈과 꾸기를 발표할 엘비어 하윤입니다. 일단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메이에서는 Why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꿈, 이런 것들이 제일 밑바탕이 되어서, 예전에는 10코어라고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12가지 NMB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기둥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었는데, 요 10코어하고 그 12가지 NMB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SSR 7 루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내 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7가지 루틴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시스템 사업이 아메이 사업인데, 그럼 이 SSR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성공 습관입니다. 부자들이 늘 해왔던 거, 그리고 부자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루틴이고, 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행동 강령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 나의 어떤 DNA가 부자들의 어떤 그런 습관은 아니었다면 나의 DNA를 바꾸어서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이 SS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목차가 있는데, 꿈 가꾸기, 미팅 참석, 컨텐츠 학습, 아메이 마트 애용하기, 사업 설명, 사업 성장하기, 자기 브랜드 만들기, 요렇게 7가지 루틴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중에서 첫 번째 꿈 가꾸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좋은 명언들이 있어요.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은 생각이고, 또 나의 그 사람들의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정주영 회장님을 우리가 성공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죠. 항상 기뻐야 하라. 그래야 기쁜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시스템이 부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봐야 하고, 부디 가치 있는 불평을 하라. 생각을 바꾸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재능이 따라 붙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불평 중에서 가치 있는 불평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부와 업적을 쌓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다면 실패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가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며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 이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에 분명한 그림으로 품고 있었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우리 좀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대되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마라. 다 비슷한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불을 부른다. 이제 여기 보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인 것 같은데, 생각해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이 책에 보면은 어쨌든 내가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는 6단계 방법이 있는데,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결정하고, 그리고 돈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그리고는 매일 2번씩 읽어라.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도 꼭 읽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망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단 마인드가 먼저 리셋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성공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니까, 내가 뭐를 원하는지 간절하게 나의 내면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 뭘 꿈꾸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저는 직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공은 꿈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공을 하고 싶다는 일단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성공을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메이 사업은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진짜 꿈이 있어야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이 내가 어떤 성공을 열망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나의 내면과 만나지 않으면 이 일은 열정도 생기지 않고 할 이유도 없고 또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큰 꿈을 꾸는 능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일단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그 가장 깊이 있는 어떤 욕구와 계속해서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집중하다가 '아 난 모르겠어. 난 꿈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열망, 내가 꿈꾸는 모습, 이런 것들과 자꾸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각자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나에게도 저런 욕구가 있었어. 나도 저기 가 보고 싶었어. 저도 내가 하고 싶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계속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why가 명확하고 거기에다가 방법이 추가해지면 우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되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어쩌면 내가 했던 생각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의가 조금 더 작았거나. 그래서 이 힘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나의 현재의 생각을 바꾸어서 나의 미래의 결과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꾸고 시각화하고 숫자로 기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뭐 간단하게는 다이어트만 생각을 해도 내가 막 몸무게를 48kg까지 빼겠어. 45kg까지 만약에 이렇게 뭐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빼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꿈도 내가 꿈꿔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이 없으면 노동이고 꿈이 있으면 도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라고 치면 어느 상한선이나 이렇게 정확한 뭔가가 생생하게 이렇게 딱 도전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나의 도전이 되는 건데, 그게 없이 하다 보면은 우리 일이 정말 노동으로 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좀 '내가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꿈이 있어야지 이 일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내가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꿈,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나의 모든 행동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 그 어떤 일을 소망할 때 진짜 내가 그 일을 내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소망하는 게 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몰랐지만 내가 그걸 원했을 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크게 꾸고 시각화하고 기록하고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죠? 꿈의 크기가 이렇게 작고 크고 삶의 모양에는 항상 삶은 항상 어떤 형태든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지만 꿈 크기가 작으면 아무리 삶의 모양이 여기서 이게 구덩이가 작다 하더라도 빠져버리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꿈이 크면 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 꿈은 커야 한다. 스몰 드림은 빅 프로블럼을 만났을 때 무너집니다. 빅 드림은 스몰 프로블럼을 이야기하고요. 슈퍼 드림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꿈은 크게 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떠한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내가 언제든지 업다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꿈이 크면은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꿈을 잘 꿔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뇌도 꿈꾼다라는 이 내용이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그 얘가 체면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체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고드름을 그 체면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고드름을 몸에 갖다 대면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코챙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접촉된 부위에 물집이 잡힌다고 합니다. 체면이 걸렸을 때. 그래서 뇌가 체면 상태일 때 그 상상을 현실로 인지해가지고 내 피부에 그 피부가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잘 된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내 뇌도 꿈을 꿔서 그 꿈을 구체화시키고 실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뒤에 과제를 한 사람들은 과제 수행 능력이 100%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그냥 과제를 하면은 55%밖에 정확도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매일매일 하는 일에 거기에 나의 꿈이 들어가지면은 훨씬 더 그 결과물이 우수할 거라니까 2배 가까이 우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나도 그렇게 자꾸 나의 뇌를 꿈꾸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보세요. 목표 의식이 2일 때 행동량이 5이면 10이 되지만 5일 때는 25가 되겠죠. 그런데 행동량이 100이더라도 목표 의식이 없으면 0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과가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행동량과 목표의식이 같다고 돼 있지만 사실 많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물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런 행동량 수고보다 클 때 내가 또 강한 목표의식이 생긴다고 하니까 결과를 크게 잡고 목표의식도 크게 잡아서 행동량을 늘려서 결과를 진짜 우리가 장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목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제품을 한번 애용해보고, 뭔가 공부하면서 써보고, 3개월 이내에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성취하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폰미팅을 하면서 월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과 초대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목표 의식은 나는 브론즈 빌더.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벌겠다.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 의식을 딱 잡고 행동량을 늘리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515 매월 신규 회원을 5명으로 하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소비자를 15명을 만들자. 회원을 50명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행동. 하루에
대본 한 번은 꼭 하겠다. 3명을 만나내겠다. 한 달에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정이 정수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빅 제품, 뭐 리플렉스라든지 L400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명단을 적겠다. 그리고 장수 명단을 적어서 장수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런 행동량을 늘렸을 때, 목표와 행동량을 늘렸을 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작은 것들을 해봄으로 해서 나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은 학습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확신은 그 누군가가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뭐 자꾸 격려를 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야지만 이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말 지금부터 해서 딱 초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5월이니까 5, 6, 7, 3개월 초집중을 해서 어쨌든 배워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품이든 회사든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사업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합니다. 어, 돈이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배우기라도 더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미팅 참석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왜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렇게 미팅 참석을 해서 배워야 하고 오전에는 미팅이나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오후에는 현장에서 배우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이렇게 자꾸 학습을 해야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HHCC라고 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이웨이는 금물이고 시스템대로 해야 하고 또 상담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경험이 부족한데 나의 미진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시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시하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행동 원칙을 가지고 확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했을 때 100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 do it now.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하루에 3명을 만난다라는 이런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확신도 생기고 축적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변화와 대가가 필요한데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순복하고 스폰서님께 순복하고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나의 불필요한 데 쓰는 시간을 주변 정리를 해서 아무게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시스템으로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서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부자의 마인드와 습관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